전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서로 다른 어떤 조주파는 전리층이 반사가 되고 에너지 단위가 났습니다. 이거를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부딪혀가고 산란 현상을 만들거나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단계 나눠서 여기다 여기 뭐죠? 기체에 부딪혀주거나 기체에다가 전기를 걸어주면 빛을 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가능은 한 것으로 있습니다. 기존의 실험에서도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자 유리관 내부의 빛과 플라즈마 변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도 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저주파 단독 또는 고주파를 만들면 좋지만 이게 뚫고 나가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저주파도 이렇게 반사하는 전리층 반사처럼 반사하도록 형광체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형광체에다가 이것을 반사하도록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처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준다든지 기타 반사하는 어떤 코팅을 넣어줘가지고 형광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형광체에다가 제가 자철석을 넣어주면 전파를 걸어줘 갖고 전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을 좀 말씀을 드렸네요. 전파를 걸어서 연구자석 같은 거 또는 분말 형태 이런 것을 걸어주면 전기를 일단 전파가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파를 무선으로 딱 걸어갖고 전기를 생성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구자석과 구리를 이렇게 이렇게 구리를 놔두고 멀리서 무선으로 전기를 갖다가 걸어줘가지고 전파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안테나를 이용해서 하죠. 그래서 안테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용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이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무선으로 공급하고 걔가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가 되겠는데 우주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무선 전기 전송에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뭐 전파의 종류는 다양하겠습니다. 안테나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기를 연구자석 플러스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든지 닿지 않게 해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갖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기 생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일단 가스를 이런 전파를 통해서 자극을 해가지고 빛으로 발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전등을 만든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저주파라든지 이게 반사 코팅을 전리층 반사처럼 만들어 갖고 다른 방향의 전파를 섞어줘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주파하고 같이 섞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고주파가 형광체를 뚫고 나갈 걸요. 그래서 고주파를 그럴 때 왜냐하면 전리층도 뚫고 나가거든요. 고주파는 그래서 고주파 전자파는 이렇게 비금속 물질은 얇은 형광체 코팅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안에서 쉽게 통과를 형광체 입자나 유리 플라스틱 기판과 상호 적용이 약해 쉽게 통과한다. 그래서 고주파 장비에서 원치 않는 노천판도 들으면 금속 케이스를 완전히 감싸거나 그러면 이렇게 전등으로는 좀 힘든 부분인데요. 에너지가 너무 높고 방사성 같은 데도 X선 자외선 같은 고에너지 방사를 감지하는 데 생각하는데 방사선 에너지가 너무 높거나 형광체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에너지가 청광 반응에 사용된 형광체 그래서 형광체의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전자파를 한번 통과시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 조주파를 에너지 많이 나는 조주파를 반사 이렇게 서로 이게 부딪히게 만들어 가지고 형광체를 갖다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거기다 자철석을 좀 넣어줘가지고 분말을 형광청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더 두껍거나 밀도가 높은 형광체 또는 형광체 종류를 서로 다른 것을 섞어주거나 해가지고 섞어줘 갖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런 걸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다. 형광체 뒤에 납과 같은 고밀도 차폐 물질을 추가해서 투과되는 방사선을 막는 이런 기술도 있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주파가 형광체를 뚫고 나가는 문제인데요. 형광체는 자외선이나 고에너지 입자에 의해서 역이되어 가지고 가시광선을 방출한다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특정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자를 들뜨게 합니다. 그러면 형광체 전파를 갖다 일반적으로 합쏘면은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정 파장의 에너지라니까 전파라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다른 파장의 저주파를 묶어 쌓아갖고 에너지 단위가 낮으니까 이것을 순간적인 어떤 고에너지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파를 갖다 전리층 이온 반사를 위해 서로 다른 파장의 전파를 이렇게 여러 가지 묶어서 이렇게 부딪혀 충돌하지 않게 하고 인력작용만 가운데가 좀 이렇게 전력이 센 놈이 들어가 묶어가지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서 정보를 동영상 전보다 그런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일련 암호 설정을 해갖고 여러 개의 전파를 분할해가지고 정보를 받으면 통신으로 그 군통신에서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사 레이더 같은 거 서로 다른 파형의 저주파, 고주파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력작용을 부딪히지 않게 해서 쭉 가가지고 그걸로도 A사 레이더에서 거리를 늘린 채 저주파를 늘린 채 그 수천 킬로는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는 그래서 현재 A사를 방법만 바꿔가지고 F30이나 F20이 잡을 수 있다. 다음에 딱 융합하나 해서 이 조주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가 융합한 열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전 세계를 수천 저분의 수백 저분의 가로세를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4 좌표 수정한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에서도 가능,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도, 땅속 지도, 하늘 지도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국제 표준 만들 수 있고 각각 숫자 방식에 각각 다른 숫자를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걸 연동해서 이렇게 모든 카메라가 앞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요. 하시면 군사 무기로 굉장히 모든 군사 무기 이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GPS 방식 대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거를 전파를 도달 실험 이 정도 전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했더니 걸려 그러니까 곱하기 이제 수학적으로 하면 그 거리가 딱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걸로도 별을 측정하거나 아니 레이저파, 그래서 레이저파가 1600만 킬로 이상 미국에서 도달한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가지고 이렇게 인력 작용만 한다는 융합하지는 않고요. 몇 개를 쐈던데 그 안에 정보를 다 담을 수 있고 가운데가 좀 전력이 센 놈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쭉 이렇게 우리 가서 통신 거리를 늘리거나 이게 것을 신호도 뚜렷하다. 군산 무기를 썼을 때 A사레에다나 위성 같은 데서 이렇게 쐈을 때 F30, F20을 잡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레이저 공격기도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단위 융합하는 현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에너지 높이를 다른 사이즈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공격기가 서로 이렇게 같은 지점을 똑같이 아까 좀 좌표 시제 방식을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공격해서 에너지 단위를 합쳐주는 이런 기술에 대해 그래서 거기에 공격하는 같은 부위로 공격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런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주파 같은 거는 이렇게 형광체를 여기시키면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이거 숫자를 묶으면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숫자를 묶으면 이게 무선 전송 저주파는 멀리 갑니다. 숫자를 가서 이것을 저주파의 숫자를 100개, 1000개를 묶어서 같은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쏘게 되면은 그렇죠. 숫자 단위로 해서 전력이 무선 전송의 길이가 엄청 길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마그마층도 끓일 수 있다. 이게 10,000개 보내봐라. 안 끓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암석을 투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저주파가 그렇게 하니까 투과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전기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현재 있는 전자레인지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주파를 고주파를 이용하고 있는데 고주파하고 저주파를 섞어주거나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보이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를 갖고 좌표와 수제 방식의 전파를 각각 틀린 부위를 이렇게 쏴가지고 전자레인지를 만들거나 의료 용산기기도 이렇게 가로 세로 좌표와 수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서 입체가 나오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원리를 하시면 저기서 카메라 달아서 저는 뭐 A사례에다도 이 기술이 가능하고 이렇게 A사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전파를 부위별로 써갖고 융합 반응을 만들거나 전자협력에 의해서 다른 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디지털 전파로 영상을 그렇게 바꾸는 이런 박쥐가 음파를 쏴가지고 박쥐가 초음파를 쏴가지고 사물을 분별하는 것처럼 그 기술이 이제 나올 때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의 전파를 각각 틀린 부위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써가지고 입체를 다른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렇게 입체적인 화면을 볼 수 있다. 좀 더 같은 방향의 전파를 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세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광학혁명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물에 이렇게 어떤 광학혁명 같이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어떤 영상 처리하는 이런 것을 같이 달아가지고 색깔을 분별해서 그 색깔을 표시해 줄 수 있다. 또는 임의로 표시해 줄 수 있다. 보통 이게 뭐 사물의 색깔이 비슷비슷하니 그것을 임의로 그것을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학습해가지고 임의로 그것을 색깔을 표시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파로 영상을 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주파가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아서 물질을 투과하거나 흡수될 수 있는데 반사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전리층 반사처럼 우주파는 뚫고 나갑니다. 전리층을. 그래서 반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개를 섞어 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의 저주파를 섞거나 숫자를 많이 해서 이것을 형광체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어떤 현상을 형광체가 그 중에 이렇게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가. 높은 거기다 이거 자철석을 발라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고자석을 발라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전파도 에너지 전기니까 이것이 자성과 만나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좀 더 높은 에너지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형광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형광체를 두껍게 칠하거나 아니면 일단은 전파로서 기체를 이렇게 전기를 받으면 빛을 발하는 기체를 넣어가지고 기체로 혼합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구를 만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다른 실험이 있는 것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단 여기서 전구로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주파를 단독으로는 힘들고 단독으로는 힘들어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저주파를 묶어 쏴가지고 이것을 가스를 자극해가지고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에너지 단위가 높이 뭉치면 에너지 단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그래서 전파로 무선 주파수 에너지로 가스를 자극해 빛을 내는 전구는 일반적으로 무전극 램프가 있네요. 고주파 방전 램프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는 고주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전관 전구 내부에는 방전관이 있고요. 이 안에 특정 가스, 아르곤, 네온, 크세논 같은 소량의 금속 중기가 수은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랬던데 전파로 자극을 하면 전자 외부나 내부에 있는 코일에서 고주파의 전파 무선 주파수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자극을 해서 이것이 방전관 내부의 가스 원자를 자극하여서 전자를 분리시키고 플라즈마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전파를 가스 원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반응을 해갖거나 흡수하거나 해가지고 전자가 들뜨는 현상을 이렇게 만들거나 나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든다면 태양이 좀 그렇거든요. 태양에도 플라즈마 상태의 기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빛을 방출하는 이 플라즈마 상태의 원자들이 에너지를 방출하면 자외선에서 태양 에너지도 지금 플라즈마 상태의 기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에너지 단위가 이것을 자극을 했을 때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면 빛을 발한다의 원리인데요. 플라즈마 상태 원자들이 에너지를 방출하며 자외선을 생성한다. 이렇게 방정관 내부 벽에 도포된 형광 물질이 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변환을 방출한다. 가능은 하네요. 그렇지만 서로 다른 저주파의 파형을 묶어서 부딪혀서 산란 현상을 만들고 에너지를 높여서 하는 기술은 아니다. 이미 이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이제 이 방식은 필라멘트나 내부 전극이 없기 때문에 기존 형광보다 수명이 길다. 얘는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공장, 경기장, 가로 등 장시간 사용해야 되는 거 주로 사용된다. 현재 이게 사용이 되고 있네요. 그럼 플라즈마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 에너지에서도 이 플라즈마 상태가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물질의 재상 상태, 기체 상태의 물질에 지속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하여서, 그러니까는 전기가 아니더라도 되네요. 네, 전기가 아니더라도 태양에는 전기가 아니더라도 되는 것 같은데요. 뜨거운 열 때문에 전기가 좀 핵 융합을 통해서 보면은 핵 같은 거 터뜨리면 전기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서 EMP 무기를 만드는데요. EMP 무기의 원리를 볼게요. 이걸로 전자파를 발생을 해가지고 핵 폭발 시 발생하는 강력한 감마선이나 인공적으로 생산된 고에너지 펄스를 이용해서 넓은 지역의 전자기기에 과도한 전류를 보내서 회로를 손상시킨다. 통신 및 전력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폭탄, 천둥과 번개가 치듯이 순간적으로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킨다. 핵 EMP와 비핵 EMP 방식으로 나는데요. 고고도의 핵무기가 폭발할 때 강력한 감마선이 지구 대기권의 원자들과 충돌한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전자가 광속으로 튕겨져 나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킨다. 이 펄스가 지구 대기권의 원자들과 충돌해서 거기서 수많은 전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서 강력한 전기를 생성하는 거죠.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키고 핵무기 폭발에도 이 펄스가 지표면 넓은 지역에 따라 전자기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교통, 의료, 금융, 모든 전력이 통신 기반 시설에 침영돼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핵 EMP, 콘덴서에 저장된 막대한 전하를 콘덴서에 저장된 막대한 전하를 배터리에 저장된 화학 폭발이나 다른 방식으로 순간 방출하여서 전자기파를 생성한다. 특정 건물이나 시설, 특정 지역, 반경 수십 킬로에 집중적으로 전자파를 발생하여 정밀하게 목표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B-52 폭격기 장착의 방송국 등을 마비시킨 사례가 있다. 한국도 개발 중이다라고 합니다. 콘덴서에 저장된 막대한 전하를 비핵 EMP로 저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국도의 짧은 시간에 수만에서 수십만 볼트의 전압을 전자기기에 들어가서 고장을 내게 만들어내는 거죠. 민감한 반도체 소재를 과부하시켜 영구적인 손상과 오작동을 일으키는 200볼트 기기에 10만 볼트를 흘려보는 것처럼 모든 전자기를 시스템을 멈추게 하고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전자기 펄스라는 것은 전자기파는 도체를 이룬 원자 내의 전자를 진동시켜 전압과 전류를 유도한다. 또 전기 신호로 바꾼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전자기 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자기파는 전기신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도체를 안테나를 이용해서 유도를 하든지 그 전기로 바꿀 수 있거든요. 도체를 이루는 원자 내 전자를 진동시켜서 전압과 전류를 유도 전기신호로 바꾼다. 그래서 무선 전기 전송에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무선 전기 전송에 서로 파형이 되는 전자기파를 저주파를 묶으면 좀 더 거리가 늘겠죠. 그래서 숫자뜨기로 가면 되니까 무선 전송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거리가,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는 태양 레이저 빛을 쏴가지고 그래서 태양 에너지로서 발전을 시켜가지고 태양광 전지판으로 그걸로 전기를 바꾸는 방식도 돼요.
서로 다른 방향에 좀 레이저파를 묶어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레이저파를 통신으로 사용하니까 레이저파를 이용한 전력 전송인데요. 이게 이미 있네요. 레이저빔에 전력 1.1kW를 레이저빔에 실어서 상업용 태양광 패널을 전달해. 이게 있네요, 이미. 그렇지만 서로 다른 방향의 즉 레이저파를 묶어 쏘는 방식은 제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인력작용, 가운데가 좀 전력이 많이 들어간 놈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핵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레이저를 8.6km 무선 전력 전송 성공. 그래서 서로 다른 파 저주파를 이렇게 묶어 쏘는 방식으로 해서 하거나 순차적으로 보내는 수자뜨기로 많이 10,000개 보내면 되잖아요. 50개 보내거나 100개, 1000개 보내고 숫자뜨기로 보내가지고 무선 전송에 있어서 이렇게 거리를 늘릴 수 있다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레이저 전송이 있네요. 태양광 에너지로 해서 일단 플라즈마가 있는데 플라즈마와 이 플라즈마는 기체의 높은 열이나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이온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플라즈마가 됩니다. 전리층에도 이런 형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유전자 이온들이 활발히 움직여 전기를 잘 통하며 전체적으로 양자나 음자가 밀도 같은 준정성 상태에서 태양 에너지가 자극을 하면 이 전리층을 여기서 전기를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글에도 전기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현상에서는 이 일상성을 플라즈마, 태양과 번개천인 현상, 오로라, 혜성의 꼬리에서 이 플라즈마 현상이 나오고 생활기술로는 형광등에서 사용하고 기체에 있다가